방금요 소개를 받은 윤병수라고 합니다. 뭐 한라봉 많이 지으십니까? 망감류 많이 지으십니까? 제가 알아맞히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망감류 중에 뭡니까? 천혜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건 아시겠죠? 예, 먼저 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 드시 보시고. 이건 뭐겠습니까? 레드요. 뭐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되나요? 어떻게 구분하시죠? 껍질 피를 보고 하신다고. 아니 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대충 이렇습니다. 보시죠. 또 드릴게요, 이거. 대충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솔직히 육지부에서 뭐 망감류를 농사짓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거제에서 한라봉이나 망감류를 재배했던 좀 역사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한라봉을 제일 처음에 도입한 게 1999년도에 한라봉을 도입해서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라봉 관련 사업을 한 10억짜리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재배하는 농가 한 28농가에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은 재배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출고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재배하시다 보면은 망감류가 뭔지 개념이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망감류 개념부터 해서 저 기후 변화에 따른 작목 선택까지 해서 끝맺음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감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귤은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감귤이라는 것은 다 일남이라는 거죠. 일남 1호부터 해가 쭉 있는 건데,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 흔히 우리 먹는 귤 해갖고 밀감이라고 합니다. 밀감. 그 다음에 밀감보다 더 크게 귤, 그 다음에 감귤. 그래서 감귤 하면은 유자, 여러분들 유자는 감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유자도 감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건감이라는 건감하고 탱자를 제외한 모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귤, 그게 감귤이라는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귤 안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감이라면 온주 밀감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감이나 탱자를 제외한 상록성이면서 굴같이 생긴 것들은 다 감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귤이라면 아주 광범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감귤을 표현하려면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만다린 계통에는 온주밀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감귤, 온주밀감 계통은 이제 만다린 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껍질이 벗기기가 쉽고 좀 색깔이 좀 노란색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제린이랑 요즘에 보면 이제 붉은 감귤이 나오거든요. 붉은 감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붉은 거는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조금 이제 대홍밀감 해가 가피 자체가 좀 붉은 계통으로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하고 밀감을 교잡해서 만든 거. 그렇죠. 밀감하고 오렌지를 교배해서 만든 게 이제 탄저 해가 나오고. 그러면 탄젤로라는 것은 밀감하고 그레이트 프루트라든지 이런 걸 교배해서 만든 이런 품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감류라고 하면 참 신기하잖아요. 왜 망감류라고 할까? 자, 여러분들 혹시 가수농사 지으시는 분 계시나요? 가수농사, 참외 말고 뭐 가수농사 지으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가수에서 보면은 일찍 열매를 수확하는 걸 조생종이라고 하고, 중간 정도를 중생종, 그 다음에 뒤에 수확하는 걸 만생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귤에서도 조생감귤이 있고 중생감귤이 있고 만생감귤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망감류라는 이 소리는
늦게 수확하는 감귤류를 만감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밀감은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극조생 해가지고 9월부터 10월까지 수확하는 거 극조생, 그 다음에 조생 10월부터 12월까지, 중생 12월부터 1월까지, 만생 감귤은 1월 하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수를 생각했을 적에는 만생종 이 감귤을 그냥 만감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감귤류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감류해가 하우스에서 12월부터 4월까지 수확하는 감귤류를 만감류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저걸 만감류라고 잘 안 합니다. 그냥 잣감. 온주 밀감 이외의 감귤류라 해서 잣감입니다. 잣감을 제주도에서 다 만감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만감류 안에는 보면 한라봉이라는 천혜향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감귤류 해가고 레몬이라든지 유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귤류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감귤을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면은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요 빨갛게 표를 해놓은 게 청견이라는 청견. 청견이 감귤을 육종하는 데서 아주 획기적인 품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감귤의 교배 육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육종하는 거 혹시 잘 모르시겠습니까? 교배라는 것은 꽃을 가지고 암술 가루에 붙여서 종자를 만들어 나오는 거잖아요. 교배 육종이라는 게. 근데 감귤은 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귤. 종자가 있나 없나요? 씨앗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씨가 없는 게 감귤이에요. 그래서 단위 결과를 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돼도 밀감이 달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견이라는 이 품종이 요 궁천조생 온주 밀감하고 오렌지를 교배해가 청견이라고 나왔는데 청견이라는 품종은 씨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견이라는 품종은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귤을 먹을 자 씨가 있는 걸 먹었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이 청견이라는 품종의 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주 밀감은 이 청견 이전에 있었던 품종이죠. 그런데 우리 만감류들은 이 청견 이후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천조생하고 오렌지하고 교배해서 청견이 나왔고 흥진조생이라는 이 품종하고 청견을 교배를 해서 진지향이 나왔습니다. 진지향이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퐁칸이라는 것하고 청견을 교배를 해서 한라봉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서지향하고 한라봉을 교배를 해서 레드향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청견하고 앙콜 교배종하고 마코틀 교배를 해서 천혜향이 나왔고 천혜향하고 한라봉 교배해서 한겸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잣감 우리 만감류라는 것들은 여기 청견이라는 피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교배 육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청견 이후로 아주 다양한 감귤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감류 4대 품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청견을 내놨겠습니까? 청견이 보면 한금향이나 한라봉 모양이 동그랗게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만감류들이 청견이라는 요피를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색깔 보시면 다 위에 레드향하고 천혜향은 좀 납작하다. 그래서 모양새가 둥글지 않고 좀 이렇게 납작하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한라봉하고 한금향하고 청견은 좀 둥글다. 그런데 한라봉은 특이하게 여기 봉우리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 그래서 한라봉이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육종이 교배가 됐을 때 이거는 버렸던 품종이에요. 왜? 일반 모양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쭈소가 키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라봉 품종명이 대꽃봉 해가지고 한라봉을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기관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하라는 이야기도 한라봉하고 똑같은 명칭이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한라봉은 꼭지가 볼록하다는 게 이제 특색이 겁니다. 그 다음에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기가 우리가 껍질이 얇아서 껍질을 조금 까기가 조금 어렵다. 그럼 레드향은 납작하면서 조금 붉은 계통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황금향은 거의 동그란 형태인데 그냥 한라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됐고 그러니까 봉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재배현황, 그 다음 재배현황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유통되는 감귤, 요 가수 중에서 보면은 감귤하고 사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유통되는 게 오렌지, 그 다음에 사과입니다. 자, 우리 사과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대부분의 이름들, 컴퓨터 보면 맥킨토시, 애플 다 사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유명했기 때문에 예전에 컴퓨터를 만들 적에 모든 사과의 품종 명칭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사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은데 오렌지한테 진 거예요, 유통량이. 그러니까 사과를 더 열심히 또 연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사과하고 감귤, 오렌지하고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습니다. 사과하고 감귤이 1, 2위고 그 다음 배, 포도, 단감 이렇게 5개 품종들이 대부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하우스 및 월동, 망감류, 연도별 생산은 이건 제주도에 이제 나온 거고요. 육지부권 아마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것은 한라봉이 찍으면 제일 많습니다. 왜? 재배 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16년도부터 22년까지 쭉 보시면 레드향은 6,460원에서 6,460톤에서 17,996톤으로 증가됐죠. 그 다음에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4,500톤에서 4만 톤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추세가 한라봉은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향이라든지 천혜향, 그 다음 기타 망감류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또 품종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나 망감류 품종별 재배 현황인데요.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1613헥타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레드향은 2019년도에 757헥타에서 922헥타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천혜향도 증가를 하고 있고 황금향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라봉보다는 다른 망감류를 찾아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 그거는 소비자들이 찾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육지부의 감귤류입니다. 최근에 육지부의 감귤류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망감류들을 다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원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망감류를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거의 한 1000헥타 됩니다. 이 육지부에 망감류 재배 1000헥타 정도 되는데 전남이 거의 한 940헥타입니다. 많죠? 그래서 전남은 지금 한 3년 전부터 해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 새로운 작목에 대한 눈을 좀 뜨고 있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왜 짓습니까? 예? 돈. 어떻게 돈 법니까? 어떻게 돈을 버세요? 뭔 농사 지으십니까? 채소 양파만을 좀 하다가 이제 양파만 한라봉으로. 아니 돈을 우리 농사 지으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팔아야 되죠. 자, 그래서 농사 짓는 거나 경영하는 거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공장을 운영을 해서 내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나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보시면은 농사 짓는 목표는 돈이다. 왜? 돈이 안 올라오면 내가 농사 지을 목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저비용 투자, 저투입을 해야 되고 고품질 다수학 재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 세 가지가 안 되면 힘들죠. 그 중에서 특히 좋은 게 원활한 판매입니다. 100개를 생산을 했는데 하나도 못 팔면 꽝이다. 한 개를 생산해서 100원 주고 팔면은 100원이라도 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하고 고품질 생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왜? 팔지 못하면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망감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요 거제에서 조금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비라는 게 따져봤을 적에 하우스 시설 하는데 평당 20만 원 하면 하우스 지을 수 있겠습니까? 1-2W 하니까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25만 원, 28만 원 정도. 그래서 평당 20만 원 받자 300평당 한 6천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망감류를 재배했을 때 경영비가 300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노지 가수인 참다리나 사과, 배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연간 순수입이 300평당 한 9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을 올린다고 봤을 때 6천만 원이라는 투자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7963, 7년 정도 소요가 된다. 7년 정도. 자,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 집에 하우스가 있는데 내가 좀 장목 전환만 하겠다 하면은 경영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하우스를 신축을 해서 다른 망감류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외 소득이 이것보다 더 안 맞나요? 순수익이. 그래서 여러분도 신중을 기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망감류 출하라는 건 뭐 가격입니다. 이거 아시야 뭐 재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앞에 보시면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까지는 다 3kg입니다. 3kg. 아까 말씀드렸죠. 레드향이 가격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건감은 10kg니까 한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봤을 적에 레드향보다도 가격이 낮다. 그 다음 청견이나 진지향은 5kg짜리로 되어 있는데 진지향은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망감류이기 때문에 거의 4월, 5월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보시면은 자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3,000에서 1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라봉은 13,000원에서 12,000원 내렸습니다. 레드향도 보시면은 여기 21,000원에서 17,000원으로 조금 내린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향도 13,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어느 시기에 나와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연간 평균 가격으로 지금 해가 환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 지으시는 것하고 아마 비교를 해보시라고 지금 이 표를 내놓은 겁니다. 자, 거래 동향, 시기별 거래 동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망감류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를 지을 때 언제 정도 내가 출하를 해야 될 것이냐. 보시면요,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1월하고 2월 달에 제일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은 11월, 12월이 1, 2월보다 더 비쌉니다.
제주도 한라봉을 드시고 싶으면 진짜 맛있는 걸 드시고 싶으면 12월달 하우스 한라봉을 드시면 됩니다. 강원에서 나오는 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가온 하우스를 하면은 1월에서 2월 정도 출하되는 한라봉이 많고, 그 다음에 레드향 같은 경우에도 1월에서 2월에 출하가 됩니다. 근데 레드향 가격은 2월이 더 높습니다. 왜? 분별이 이때가 더 좋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천혜향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천혜향 1월달에 수확하는 것들은 가온하우스입니다. 가온하우스. 그래서 천혜향은 한 2월, 3월 정도에 보시면 되고, 황금향, 아까 보면은 한라봉 같이 생기는 동그랗게 생기는데 봉우리만 없다. 황금향은 11월에서 12월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황금향을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면은 무조건 12월에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왜? 12월 지나고 1월로 넘어오면 황금향은 맛이 없습니다. 감귤은 생산되는 시기에 정확한 품질이 나오는 거지, 그 이후로 조금 나는 늦게 수확해야지 맛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한라봉 같은 경우는 1, 2월 생산해서 판매해야 되고, 레드향도 1, 2월, 천혜향은 한 2, 3월 정도, 그 다음에 황금향은 11, 12월. 그래서 네 가지의 품목하고 내는 조금 장기적으로 수확을 하고 싶어 하면 한라봉, 황금향 심어가지고 조금 수확하고, 그 다음에 레드향 심어가 조금 심어하고, 그 다음에 천혜향 심어가 조금 하고, 마지막에 한라봉 심어가고 수확하고,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자,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영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22년 산에 보시면 21년하고 2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1년보다는 22년도의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면은 올해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어도 전체적인 망감류라든지 감귤을 쭉 봤을 적에 레드향 가격이 4,818원으로서 킬로그램 단가가 제일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 그 다음에 황금향 같은 경우는 거의 3,500원 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득 분석입니다. 우리 진흥청에서 한라봉하고 레드향 소득 분석을 쭉 해놨습니다. 2021년도 원자 분석 보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 분석 보실 줄 아시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산물가액은 우리가 한라봉을 수확했을 적에 300평당 한 3.8톤, 3,822kg를 수확해서 단가가 평균 단가가 3,9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488만 원을 총 수입이 생긴다. 그 다음에 경영비로서 보시면은 한 57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거니까 916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생긴다. 이게 한라봉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향은 레드향이 한라봉보다는 조금 수확량이 적죠. 2,905kg. 그 다음에 단가가 좀 높으니까 5,604원에서 1,627만 8천 원 정도의 총수입이 생기고, 경영비가 636만 3천 원이니까 경영비를 제외하고 소득은 990만 원이다. 자, 두 개 다 비슷합니다. 근데 왜 레드향이 경영비가 600만 원, 이건 570만 원일까요? 왜 틀릴까요? 망감류인데 뭐 관련은 비슷할 거잖아요. 자,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중간재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영농시설 삼각비가 한라봉은 185만 6천 원, 레드향은 260만 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라봉 하우스가 늦게 일찍 지었고 레드향 하우스가 늦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것만 빼고 나면은 여기가 100만 원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레드향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이거는 시설 감각비 때문에 삼각 감각비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건 아마 그 요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드 향이 조금 소득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